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성명학 잠깐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그죠? 마쳤는데, 이번에 5주차에서는 성명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실용성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들리는 말로 증명학 이름에 특허도 있고 함부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별표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파동, 음파, 한글, 소리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좀 초창기에 일찍 나오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숫자로 이렇게 육친을, 십성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글 획수를 가지고 합니다. 또 이게 변형되어 가지고 한자 획수로 가지고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이 한글 획수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과하면 10을 제하고 남은 수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1은 비견, 2는 급제, 3은 식신, 4는 상관, 5는 편제, 6은 정제, 7은 평관, 8은 정관, 그리고 9는 편인, 0은 정인.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 같은 거는 전부 13579로 놓고요. 음양이 다른 거는 24680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할 때 우리가 성씨가 있고 이름이 두 글자로 이루어지죠. 보통 우리나라 이름은 세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운데 불리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친을 붙이는 거는 우리 명리학에서 말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1, 2가 비견급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견급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생사이별이 빠르다. 뭡니까? 비견급제는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친으로 재성은 아버지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은 식신이니까 그죠? 밝은 기운이다. 기술, 강사,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는 상관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에는 넣지 마라. 이게 상관성이 상관경관 했을 경우에 배우자궁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름에 넣지 마라 하고 5는 이제 편제니까 그죠. 스캔들이나 첩이다. 6이 정제인데 그게 없으면 5가 정제로 읽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리고 7은 편관이죠. 편관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사고, 검경, 무속인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9는 편인입니다. 그죠?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 9, 10이 편인 정인인데 편인은 우리가 보통 양냄새 이렇게 얘기하듯이 고독함, 우울, 또 이게 겹치면 단명한다. 음식점이나 학원, 역학, 역술, 활인업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고요. 정인은 이제 장수나 복록이다. 그래서 3이 식신이고 그죠? 6이 정제입니다. 8이 정관이고요. 0이 정인이니까 이 글자들을 중요시하게 쓴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명리학에서 다 마찬가지니까 맞는 말인데 우리가 공성이론에서 볼 때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성이론에서 이쪽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죠. 이름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려오죠. 그죠? 대대로 우리가 무슨 파, 몇 대 손이다. 어디 무슨 시,
뭐 김해 김씨, 안동 김씨, 뭐 파평영씨, 뭐 무슨 파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조상에서부터 쭉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연도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천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대만의 하건중 선생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그죠? 조상으로 하면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배우자,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성신은 할아버지한테 받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연지는 보조적으로 활용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지지까지 활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천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이름이 황정훈이죠. 누를황 발을정 진라발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획수로 이렇게 12획, 5획, 17획 이거를 이제 필획을 보기도 하고 어획을 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삼수변 하면 이렇게 치는데 이게 사획에 해당되니까 어획으로 이름을 할 때는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획수가 홀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양 양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양양양이나 음은 잘 안 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획수가 일본의 그 구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1900년도 초순에 우리 창씨 개명할 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구마사키 게노의 장명법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배워온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뭐 인기가 많았고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창씨 개명에 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짓는 법들 뭐 장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광고의 신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최고봉 선생 채침의 81수원도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구마사키 게노 자신은 정작 81수원도에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 이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일본 사람들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는 잘 안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버리기도 그거 하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추는데 정 글자가 안 나오면 안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학계 논문에서는 이 81수가 틀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원형 이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원격이라는 거는 이름 두 글자를 합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5획 17획을 더하니까 22획이죠. 형격은 성씨하고 이름의 첫 글자하고 합친 거예요. 17획이고요. 이격은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글자하고 그래서 34격이고요. 잠깐만요. 29획이고요. 전격은 이름 세 개를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12, 15, 17에다가 17이니까 34획.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 획수는 이름이 잘못 지어졌죠. 그죠? 보통 이렇게 이름이 잘못 지어져 있으면 보통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직접 지어줬을 이름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음오행하고 적어 놓은 게 이게 이제 획수를 따집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죠. 그죠? 정은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걸 하나, 둘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 됐죠. 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8획, 6획, 6획 이렇게 됐는데 이 자오행리는 뭔가 하면 자원오행을 얘기한 겁니다. 자원오행요. 이 붙죠. 자원오행.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양 오행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토토토 이렇게 나온 거는 이것도 이 이름은
뭐 어디 철학관이나 이런 데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그 예전에 보통 이름은요 초성으로만 거의 다 오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히읗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수가 되죠, 그죠? 수가 되는데 6, 8액이니까 음의 수니까 개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은요, 정은 금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금에 해당되는데 시옷, 지읒, 치읓은 금이죠. 금에 해당되는데 6액이니까 이거는 신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히읗은 우리가 수에 해당되는데 이게 육획이 되니까 이렇게 개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 금, 수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구조는 맞죠. 글자 오행의 배속 자체에서는 우리가 오행끼리 서로 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그죠? 아니면 같은 오행이 한꺼번에 뭉쳐 있다든지 이러면 안 좋은데 이렇게 여기는 자원 오행이 토토토로 뭉쳐 있어서 또 안 좋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밑에 일에 하나 더 나오는 거는 뭔가 하면 종성까지 본 거예요. 종성. 그러면 여기 황 하면 여기 이 이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 획수가 8획이기 때문에 짝수로 개수. 정할 때 이거는 수인데 그죠? 이것도 전체 획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개수. 자, 이거는 6획 짝수죠. 그죠? 니은인데 그죠? 전체 획수가 짝수기 때문에 정화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육친을 붙여놓은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생년 간지를 가지고 붙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황정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간을 주로 하고 지지는 보조로 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지는 잘 안 봅니다. 거의 뭐 같이 활용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안 보고 천간으로만 보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말이죠. 우리 앞 시간에 그 자음과 모음의 오행을 배울 때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죠. 음소와 음절 하는 거 어문론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따져서 얘기를 하면 모음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글자를 뺐다는 데서 기본적으로 흥결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소리나 음파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소리로서 그 하나의 그 어문론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그 자체로 뭐 오행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음량이 되든 기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음을 빼버리고 했잖아요. 모음은 하나의 음절로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음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초성만 가지고 하다가 뭐 이거 또 종성하고 초성을 같이 하다가 뭐 그런데 요즘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실무 면에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성명학은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돈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계명, 장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 계명 전문, 장명 전문, 뭐 신생아 뭐 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 짓는 방법들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들 대부분이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화가 되어야 되는 학회도 너무 많고 이게 뭐 어떤 형태로 이제 뭐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이론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자생이니까 이 경금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이름들 획수 황정운에서 나온 이 개수, 신금, 개수, 정화라는 글자가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기 때문에 이 글자의 하나하나 글자, 천간 글자들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상이 준 이 그 성씨를 보는 연간의 글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이 하나하나의 관계를 보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경금은 정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급제다. 지금 여기는 뭐 정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중복되면 별로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급제가 또 인성의 힘을 강하게 받으면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급제가 이런 글자의 처음 시작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글자의 첫 초성에 나오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한 번 더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차준호 이렇게 되어 있죠. 승과 이름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획수는 양, 음으로 맞는데 그죠? 그 음양의 배합은 맞는데 원형 이정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렇게 했을 때 35획 근창격, 이렇게 봤을 때 24획 입신격, 이렇게 했을 때 25획 대직격. 근데 이걸 다 합치면 42획인데 실익격, 이거는 이제 또 안 좋게 보죠. 그리고 화금 이렇게 자원호행이 이루어지니까 이 화가 이 금을 극하는 모양은 좋지가 않죠. 예.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상생을 시켜주든지 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쓴 거예요. 금인데 어떤 금입니까? 신금이 된 거죠. 신금이 될 거고, 그죠? 주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6획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신금이 되고, 여기 화는 정화가 될 거고요. 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니까 임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춥니다. 그래서 차준화 가운데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축생이니까, 신축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비견, 또 비견이죠. 이 정화는요, 내가 이쪽을 본 거니까 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신금을 만난 거기 때문에, 그죠? 정인을 본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읽어주는 겁니다.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할 때 이 그 김종헌입니까? 자, 김종헌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자원오행이 금금수죠, 그죠? 금금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자원오행을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 금에 해당되는 성씨는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금수를 이렇게 썼다는 말은 정통성명학에서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금과 수를 소위 말하는 용신 개념으로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목이나 화를 사주에서 당기는데 이름자에 이렇게 목이나 화를 극하는 금수를 넣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전부 아우러져 가지고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명학 방법은 어떻단 말입니까? 이름 획수 자체를 전부 넣은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그렇지 않게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이렇게 하면요. 김 하면 이 전체 획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글자 자체를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기억이 본래 글자였죠. 그래서 이 갑이 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이거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하도낙세에서 볼 때 1, 2, 3, 4, 5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만들 때 이거는 모음인데 그죠? 이 3은 초출에서 나온 거고 이 2도 초출에서 나온 거고 이 1도 초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라는 글자 이 3의
3에 해당되니까 간목이 되고요. 그죠? 이 오라는 글자는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라는 글자는 그죠? 초출해서 2를 배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은요. 4잖아요. 1, 2, 3, 4, 5니까. 이 은은 금인데, 그죠? 이것도 신금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배속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요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양을, 발음되는 구강 구조의 모양을 가지고 땄는데, 기본되는 글자가 있었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된 글자들이 기본 글자. 이 글자들을 양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 이러면 이게 바로 갑이죠. 요 이는 우리가 모음에서 천진 해가지고 이게 무토, 이게 기토, 이게 아무것도 배속이 안 됐었는데 이 글자가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토로 놓느냐, 이걸 무토로 놓느냐에 대한 이견은 많습니다. 일단 뭐 무토로 놓는다 하면 갑하고 무토하고 이 미음은요, 기본 글자죠. 그래서 이 무토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의 배속을 전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김종헌은 몇 년생인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갑오생이네요. 자, 갑오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김종헌 되어 있는데 이 김을 가지고 갑오생으로 갑으로 놓고 이 사람이 비교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뒤로 넘겨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는 김 할 때 획수를 가지고 그죠? 획수를 가지고 오획이 홀수기 때문에 이 전부 홀수로 놓고 이 한글 획수가 짝수기 때문에 이 글자는 전부 짝수를 배속하고 이것도 한글 획수가 짝수기 때문에 전부 음으로 배속했죠. 그렇지 않고 그 글자를 그대로 그냥 후민정음 해례본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김 이렇게 얘기하면요. 뭡니까? 갑이죠. 무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은요 하나 둘셋 시옷에서 온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금. 오는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임수라고 했죠. 이형은요 임수라고 했죠. 이런 형태로 배속해 가지고 이 갑이라는 글자하고 이름을 보는 이론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모음을 빼고 본다는 것 자체는 소리성명학에서는 모순이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논리고요. 이 모음을 어떻게든지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 오행의 상생상극에 따른 희기, 육친하고 같이 배속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맞겠죠, 그죠?